이번 시간에는 사업소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관리 말고 기타에 다발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이자 배다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관리 옆에 사업소득, 기타 사회보험 항목을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사업소득 관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천징수해야 될 사업소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 같이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사용하는 물적 시설물이 없고 근로자가 고용되지 않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자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우리는 프리랜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3%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한다라는 방식이고,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입력을 해서 어떻게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를 만들고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는지 방식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업소득 관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리랜서에 대해서 3.3% 뛴다는 정도의 수준을 아시고요. 일반적으로는 또 의료 보건 수우자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3.3% 뛰는데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봉사료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원천 징수를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발생하는 것들은 인적 용역 3.3%대는 프리랜서 등과 같은 인적 용역자들, 보험 설계사 아니면은 방문 판매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3%의 사업소득을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 소득자에게 귀속을 지급할 때 이런 부분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소득자 등록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자 등록은 나머지 등록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각각의 원천징수 소득에 대해서 등록하면은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인적사항 입력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코드 부분이 있고요. 성명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구분, 이 소득에 해당되지 않은, 지금 소득구분이 여러 개로 나와 있는데 이 소득에 해당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도 없고 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킹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3.3%는 원천징수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진 않습니다. 왜? 사업자 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의료보건 영역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겠죠.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선생님이 다른 동물병원에 잠시 몇 시간 동안 몇 번씩 가서 일을 봐주신다. 이럴 것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서는 근로소득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때 사업소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요때 사업소득은 결과적으로 851101이라는 번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입력을 하지 않으면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때 제출 안 된다고 떠요. 오류라고 뜨기 때문에 병의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으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소득 중에 기타 모집수당 이런 소득들은 이 연말정산 적용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몇 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죠. 우리 사업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대상자가 보험설계사 아니면은 방문 외판 판매원, 그 다음에 음료 배달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연말정산을 허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보시면은 라사원이 보험 설계사시네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의 연말정산을 할지 안 할지 부분을 체킹을 하는 란입니다.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소득자의 연말정산을 확인할 연말정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사업 소득자가 이 보험 설계 소득자가 직전 연도에 7,500만 원 이하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간편 장부 대상자일 경우에만 연말정산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익금이 7,500을 넘게 된다면은 연말정산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만약에 하더라도 추후에 그분들이 소득세 신고할 때는 연말정산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전 수익 금액이 7,500이 넘는지 안 넘는지의 체킹을 한번 확인하셔갖고 넘지 않는다면은 연말정산 적용에 여로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추후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도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요. 이게 아마 실질적으로는 보험모집인과 나머지 사람들을 조금 좀 더 우대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세금을 어쨌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좀 나머지 소득이 없으면은 마무리를 짓고 기본적으로 단순 경비료나 이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보험 설계에 해당되면은 연말정산을 할지 안 할지에서 체킹을 해서 방식에 대해서 맞게끔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자 다만 연말정산 적용을 여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처리를 하고 지급조서를 마무리 짓기 때문에 뭐 부양가족이나 나머지 공제 항목에 있는 부분을 직접 입력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소득자 중에 부양가족이 있고 인정공제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입력을 하셔서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소득 등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등록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이 발생됐었을 때 지급할 때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하는 곳이 사업소득 자료 입력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사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사원이 우리가 7월 달에 지급연월 7월 달에 500만 원을 우리 회사에서 지급을 받았고 그중에 3%와 지방소득세를 뺀 485만 원을 가사원한테 7월 25일 날 줬습니다라는 것을 신고하는 겁니다. 이 7월 25일 날 지급을 했기 때문에 8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7월 달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사업소득에 대해서 지금 작성한 거와 마찬가지로 500만 원에 15만 원인 원천징수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달 부분을 마감하고 신고하면은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 입력이 완료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다른 걸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서 보험설계사 연말정산 해당이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나머지 사업소득이나 다 여기에서 입력을 하고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마감 제출하는 거는 연말정산 대상과 대상이 아닌 것과 구분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한 것처럼 연말정산 처리를 완료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와서 이곳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마감을 처리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그리고 우리가 기타의 사업소득자들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부분에서 별도로 마감을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럼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우리가 일괄불록을 통해서 연말정산 여로 연말정산 여로 체킹을 했고 소득이 발생한 자를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건데요. 자, 1번을 한번 눌러보고 전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사원이 이제 소득이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라사원은 보니까 9월 달에 30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300만 원 소득 말고 나머지 소득을 없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의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 부분은 우리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종종 근무지를 입력을 할 거면은 종종 근무지를 입력을 하시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양가족 공제 등록이나 나머지 기부금 명세 등록, 뭐 우리가 말하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특별공제나 이런 부분은 대상이 되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별도의 부분의 양식으로 이렇게 연말정산을 해서 우리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타소득이 없을 경우 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겁니다. 자, 모든 게 입력이 되고 완료가 됐다면은 체킹을 하셔갖고 작업 완료. 우리 작업 완료도 우리 연말정산 추가 입력과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작업 완료를 체킹을 하셔서 완료를 하시면 우리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쪽에 가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마감을 지으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지급명에서 제출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우리 방문 판매인이나 이렇게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자료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직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신고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고 기준을 지급 연월일로 할 수 있고 귀속 연월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지급으로 할지 귀속일주 할지를 체킹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세팅 값은 지급 연월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급 연월일로 하셨을 때는 우리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퇴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봤었을 때 자, 여기에 보면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급기간 기준으로 돼 있는데 지급시기 의제가 있기 때문에 12월분에 대해서 미지급하면 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9년 2월까지 돼 있는 걸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어쨌든 사업소득자들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시기 의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뭐 일반 사업소득자도 사실상 귀속 12년도에 내년 1월에 받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속 부분을 맞추고 하려면은 반드시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로 해서 정상적으로 기속 시기에 맞게끔 신고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2월로 하고 마감을 하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외의 사업소득자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의 기본 준비는 마무리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사업소득으로 넘어갔었을 때 별도로 봐야 될 부분이 자, 이렇게 사업소득을 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요 구조에 대한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한번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할 건데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정이 되겠죠. 먼저 사업소득을 지급을 하고 그럼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서 우리 회사의 사업소득 관련된 원천징수 금액을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서 개개인의 인적 내역을 3월 10일까지 통보를 해요. 그 통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자료를 국세청이 취합을 해서 4월 달쯤에 개별적으로 너희 수익 금액이 얼마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세 4월 달에 안내문이 나오고 그 안내문을 통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천징수 의무자 같은 경우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잘못하거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 하거나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내역들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국세청 안내문에 반영이 안 되겠죠. 반영이 안 됐으면 추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미신고가 있을 수도 있겠고 과소신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야 고분의 소득이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원천징수가 사업소득뿐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나머지 원천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잘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향을 미치고 실수하거나 우리가 오류를 했었을 때 책임 소지 문제도 발생하니까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잘 작성하셔서 실수를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업소득 관리를 알아보았습니다.